안녕하세요, 현천박사입니다. 예, 날이 엄청 더워졌어요. 그래서 현천박사도 옷을 반팔로 변경해봤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잉여금 구조 방문 요약 1편을 올려드리고 나서 후속을 안 올려드려서 2편, 3편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방문 요약 잉여금 구조를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정확하게 초기부터 이제 추후에 그 완숙기까지의 방문 요약을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한번 세 편으로 나눠서 다뤄볼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같은 조건 하에서 잉여금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기준 조건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방문 요약 그 창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방문 요양을 할 때, 그러니까 어르신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어르신을 찾아가서 돌보는 그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5평 정도 되는 사무실만 있으면 된다. 근데 5평 가지고는 사실 좀 어렵고 어느 정도 방문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큰 곳에서 사무실을 얻어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뭐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가정하고서 이 잉여금 구조를 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정도로 하고 한번 실제 이제 금액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금 수입이 있고 장기요양급여 수입이 있죠. 보시면 본인 부담금 수입은 말 그대로 노인들이, 그러니까 보호자가 돈을 내는 거고요. 장기요양급여 수입하고 장기요양급여 수입은 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리고 가상금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 공단에서 사회복지사를 더 뽑으면 추가로 더 주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잘하라고 그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데, 사실 들어오는 세입은 이게 다죠. 예,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추가될 수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일반 대상자하고 기초 대상자가 추가됐는데요. 15명 구조에서는 사실 기초 대상자를 나눌 정도로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한 거고, 지금 우리가 40명 중에서 32명이 일반과 기초는 사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32명 정도가 일반 대상자고, 그 다음에 8분 정도가 가족을 돌보는 가족 요양 대상자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두 부류의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루당 금액을 이제 47,460원, 22,310원 이렇게 해가지고 15%가 본인 부담금이에요. 기초는 0%고요. 이렇게 해서 본인 부담금 금액이 한 6,200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급여 수입이 한 3억 8천 정도가 1년입니다. 나왔고요. 연매출이. 그리고 가상금 같은 경우에는 연에 2,300만 원 정도가 사회복지사 2명을 더 뽑았을 때, 제가 일전에 15명일 때는 사회복지사 1명만 추가해가지고 가상금을 계산했었고요. 지금은 2명입니다. 그러니까 2명 해서 총 세입이 4억 6,600. 상당히 커졌죠. 당연히 인원수가 늘어났으니까 어르신들. 그래서 4억 6,600 정도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예, 어르신 40명이 됐을 때 어르신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죠. 예, 직원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제가 이제 여기 그 금액을 보시면 인원수가 한 케이스를, 그러니까 어르신 한 분을 돌보시는 분들도 생기고 두 분을 돌보는 분들도 생기지만 뭐 1.7, 1.8명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관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케어를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5대 1 케어를 좋아하시는 것도 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고요. 다만 이렇게 한 이유는 요양보호사 월급을 1편에서 나왔던 15명 구조하고 금액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22분, 사회복지 선생님 2분 이렇게 해서 이제 월급을 책정을 했고, 이 월급은 이 나라에서 정한 86.5% 이상 그 인건비가 될 수 있게끔 계산한 거예요. 지금 한 87% 정도 되고, 급여가 한 3억 4,400 정도 나가고요.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퇴직금 나가죠. 퇴직 적립금하고 퇴직금 2,800 정도 1년에. 그 다음에 사회보험 부담금 1,400 정도. 그리고 이때는 사실은 센터장님 월급을 책정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잉여금을 기회비용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경비에서. 제외하고 사회보험 부담금 간접비, 간접비 부분, 그 연금보험이라든지 사대보험 내는 부분들을 책정해서 집어넣어 놨고요. 나머지 부분들, 뭐 회의비라든지 수수료, 공과금, 차량비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이 15분 있을 때랑 사실 차이가 많이 나야 정상인데 사무실 운영하는데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보다 그 15명 구조보다는 좀 더 써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이게 비교를 위해서 찍은 영상이니만큼 좀 같은 내용으로 좀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책정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간 운영비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15명 있는 기관에서는 홍보비나 이런 걸 쓸 여력이 전혀 없어서 못 썼지만 기간 운영비를 20만 원씩만 1년 한 달에 써서 큰 돈은 아니죠, 홍보비가. 그죠? 그래서 그 부분만 해서 240만 원을 1년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총 나가는 그 세출이 4억 3,300, 6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편에서는 굉장히 제가 암울하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 기회비용 따지고 나면은 1년 동안 버는 돈이 없다. 어르신 15분일 때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어르신이 이제 40명 정도가 되면 이제 나도 월급을 받는구나. 나도 이제 그 월급보다는 그래도 조금 월급이랑 비슷하게 내가 하는 기회비용 정도 이상은 나오는 사업을 하는구나 할 정도가 되십니다. 다만 이거는 뭐 본인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았을 때의 문제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입이 4억 6천이고 그 다음에 세출이 4억 3천 정도였죠. 그래서 연 잉여금이 대표님한테 갈 수 있는 게 3,200 정도인데 저는 기회비용을 꼭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기회비용은 뭐예요?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간에 174시간, 그러니까 한 달을 하루에 8시간씩만 일했을 때 기회비용이 한 2,1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금액을 어디서든 받을 수 있잖아요. 취직만 하시면,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사업을 해서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약 1,100만 원 정도다. 예. 어르신을 40분 정도 모셨을 때 방문 요양은 약 1,100만 원 정도는 기대 순수익, 최대죠. 최대치를 받을 수가 있다. 이제는 조금 사업다운 사업이 되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예. 물론 이건 홍보비를 굉장히 적게 써서 이렇게 아껴서 나오는 금액이고요. 실제로 쓰시다 보면은 월급 정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기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15명 구조일 때는 어느 정도 좀 잘 생각하시고서 창업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40분 정도를 목표로 하셔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내 월급 정도는 내가 만들어 나가겠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분발해서 3편에서 뵙겠습니다. 이번에는 완숙한 경제에 이르신 그 센터장님,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은 약 70분 정도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방문 요양 잉여금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전에서 그 15분, 그 다음에 40분 정도 되는 잉여금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렸죠. 그래서 15분 정도 되는 그 잉여금 구조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좀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 왜냐면 생각보다 이 기대 수익이 높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한 40분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창업자분들 입장에서는 40분 정도면은 그래도 월급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내 돈을 투자해가지고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라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저는 보통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방문 요양을 새로 만드시겠다고 창업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70분 정도는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 잉여금 구조에 있습니다. 물론 이 70분이라는 게 제가 말을 되게 쉽게 해서 쉬워 보이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영업하고 주위에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70분 이상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 기관에 대한 뭐 직원을 뽑는 방법이라든지 업무 플로우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링크 타고 가셔가지고 창업을 실제로 하신다면 한번 보시고 나서 좀 제대로 따라 하셔서 이 70인 구조가 되길 바랍니다. 70인 구조 한번 그 제대로 된 잉여금 한번 볼게요. 벌써 1편, 2편을 다 보고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사실 아실 텐데요. 이 본인 부담금 수익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일단 일반 대상자하고 가족 요양 대상자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눴는데 일반하고 기초는 사실은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 부담금 금액이 다른 것 뿐이죠. 일반 대상자를 70분 중에 50명 정도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요양이, 그러니까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경우를 한 20분 정도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만 1년에 한 1억 정도가 되네요. 금액이 상당히 커졌죠. 이제 좀 사업다운 사업으로 이렇게 분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정규연금의 수입과 가산금 수입을 합쳐서 약 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이 한 7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1년 세입 금액이 8억 정도 되네요. 어우, 많이 컸죠. 그렇죠? 이 정도를 유지를 해줬을 때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대상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그에 비례해가지고 직원들도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족요양보호사는 금액이 좀 달라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렇게 월급을 잡아놨고요. 그래서 급여로 나가는 게 5억 9천 정도 나가고요. 퇴직금 4,900만 원, 사회보험 부담금도 만만치 않네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금액이 나가죠. 그리고 여기도 잉여금을 제대로 책정하기 위해서 대표님 월급은 여기서 뺐어요. 원래는 넣어야 되는데 빼고 사대보험만, 퇴직금은 적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님 월급은 빼고 이제 책정을 했고요. 사실 이 가정이 사실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홍보비를 사실 더 써야 돼요. 홍보비를 더 써야 되지만 그래도 비교 영상이니만큼 40인 구조에서 썼던 그대로의 홍보비를 적용을 하고요. 회의비라든지 수수료, 인쇄비용, 뭐 운영비 이런 것들도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아껴서 이전 그 사무실이니까 사무실에서만 최대한 아낀다고 하고 생각하고 15인 구조나 40인 구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차이점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쓰는 경비를 다 제외하고 세출 계획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7억 2천 정도 됩니다. 금액이 이제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8억 정도, 이제 세출이 한 7억 2,500 정도. 제대로 운영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본인 부담 다 받았을 때. 그럼 연 잉여금이 한 7,700만 원 정도로 실제로 사업 수익이 상당히 됩니다. 이 중에서 대표님이 그냥 내가 편의점이든 어떤 택배든 알바를 하셔도 시간을 만약에 풀로 하셨을 때 하루 8시간씩 일을 하셨을 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인 2,100만 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어르신이 70인 구조에서는 기대 순수익이 한 5,600만 원, 1년에 5,600이니까 한 달에 한 450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해서 수익으로 돌아온다. 이제는 정말 방문요양 사업 정말 잘했구나. 내가 이 사업을 내가 정말 힘들게 꾸렸지만 이 사업을 해서 정말 너무 행복하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장이 되었죠. 예,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 방문요양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사회복지 자격증을 딴 다음에 이 방문요양이 투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투자금이 안 들어간다 하지만 그래도 1,5천만 원 정도는 들어갈 테지만 그 금액만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 사실은 안 될 것 같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 구조가 천차만별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5분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나는 기회비용도 날리고 투자한 금액도 찾을 수가 없고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맞죠? 그리고 40분 정도가 돼도 단순하게 내가 취직해서 월급 받는 것보다 못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다. 그쵸?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했는데 한 70분 정도의 어르신은 모셔야 방문요양 사업이 정말로 할만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도 뭐 좀 더 보충 영상을 더 해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노하우를 이쪽 저쪽에서 끌어모아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거든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창업하기 전에 제대로 창업해서 제대로 된 방문요양 사업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돈 잃지 마세요. 네, 대표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천천박사였습니다.